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부천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상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는 진심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려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 얘기해 줄까요?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부천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상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청소년 지도사라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보통 청소년 지도라고 하면 뭔가를 어디로 가르치거나 뭐 지시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청소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거나 내가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거나 나의 꿈을 찾고 싶다거나 어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어떤 모든 일상에서의 내가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나 마음가짐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이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태도냐면 진심으로 청소년들을 좋아하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지 진심으로 청소년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는 진심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려는 마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을 좀 잘 해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사람과 관계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다음에 여럿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한다거나 그다음에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함께 실행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청소 지도사가 갖춰야 기본적인 자질이 아닐까요? 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나와야 하나요? 청소년 지도학과라는 대학에서 학과가 있고 유사한 이제 청소년 유관학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유관학과를 하면 학과 앞에 청소년이 붙은 학과는 당연히 청소년 유관학과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청소년 지도학과, 청소년 교육학과, 청소년 상담학과 이런 식으로 그런 학과가 있는 반면 유사학과로 대표적인 학과가 사회복지학과, 뭐 아동복지학과, 그다음에 교육학과 혹시라도 청소년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전공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을 해 놓은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청소년이 붙어 있는 학과를 전공하거나 또는 유관학과에 가서 거기서 개설되어 있는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가 있고 그다음에 학과를 나오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요즘은 평생학습 시대죠, 그죠? 네. 요즘은 이제 온라인 즉 사이버 상에서의 원격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학점은행제라는 게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을 학점은행제라는 걸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에 내가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그것도 똑같이 이제 이수를 해서 학점을 받으면 이제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이 사람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다 이수했다라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증서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내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청소년 지도자로서 뿌듯하거나 보람찼던 경험이 있다면 무슨 경험이신가요? 짧은 거 얘기할까? 긴 거 얘기할까?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면 기쁜 이야기? 음, 아름다운 걸로. 그래, 아름다운 걸로? 그러면 내가 스토리가 있는 걸로 좀 얘기해 줄게. 네. 좀 오래전 일이지만 어,
내가 30대 초반 때, 지금은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렇게 팀을 꾸려서 팀별로 하고 싶은 여행 계획을 짜고,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전통 마을인데 전통 가옥에서 사람이 사는 이제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를 탐방하기로 하고, 거기를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답사는 못했지만 이제 뭐 인터넷 찾고 뭐 책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제 아이들과 거기 그 마을을 탐방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거기 사시는지, 삶이 뭐가 좋은지 등등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이제 캠프를 한 거예요. 기분 좋게 올라가는데 딱 갔더니 아무리 어느 집을 다 가도 사람이 없는 거야. 응답이 없어. 그리고 찾다가 한 집을 딱 찾아 들어갔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누구세요라고 이제 딱 맞이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여쭤보니까 왜 사람이 없어 했더니 그날 그 마을에 잔치가 있대. 아, 근데 그 잔치를 하러 사람들이 다 나간 거야. 그래서 그 거동하기 힘든 노인분만 한 분. 나머지 다 갔어. 그분한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가지고 혹시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보듯이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가서 이제 여쭤보고 인터뷰도 하고 막 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했던 게 뭐였냐면, 또 가기 전에 뭘 배웠냐면 그 수질 측정하는 걸 배웠어요. 수질을 이렇게 측정해 주는 거. 그 시험관과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혹시 이 우물을 파서 드시는데 우물을 한번 측정해 드렸을 했더니 대장균이 나온 거야. 그래서 말씀드렸지. 이 우물에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물을 아무래도 깊게 파거나 딴 쪽 물을 드시는 게 건강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대장균이 나왔던 걸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나중에 이제 보건소 연락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됐다는 얘기 들었어. 그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내려오니까 2시야. 아침부터 올라가가지고 한 끼 조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내려와서 겨우겨우 찾은 중국집을 하나 찾았어. 저기 읍내로 내려가서 가가지고 짬뽕을 먹었지. 지금 한 얘기가 지금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청소년 지도사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가 어떤 아이들과 뭔가를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아이들이 함께 해서 뭐 좋은 경험을 갖고 좋은 추억을 갖게 하길 바랐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게 됐을 때, 나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좀 다르게 정말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막 그랬을 때 가장 속상하고 가장 힘들겠죠.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은 사람, 청소년 지도자도 사람. 무엇인다기보다는 사실 청소년은 조금 더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 청소년 지도자는 어른인데 좀 가능성은 적고, 대신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 그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찾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좀 정의해 볼까요? 네.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조언? 청소년 지도사뿐만 아니라 내가 뭐 간호사가 되고 싶다든가 교사가 되고 싶다 할 때 그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거든. 또 자격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분야를 떠나서 과연 이 길이, 이 직업이 내 삶을 통틀어서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를 먼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이걸 공부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걸 직업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하는데 보통 보면 이 일을 하면 내가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내가 어떤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과연 청소년 지도자라는 게 어떤 일이고, 이 일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 난 평생 후회하지 않고 이 일을 정말 만족해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직업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가치관 안에는 내가 정말 청소년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으면 하루아침에 찾아지지 않겠지만 천천히 찾다 보면,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왜 하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 섭외 당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과 먹고 노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요. 같은 사람끼리 잘 어울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놀아야겠죠. 재밌게 잘 논다는 거, 놀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놀게 돼 있어. 자, 내가 매일 하루 종일 자기만 한다거나 또는 일만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결국 이제 청소년기가 가장 좋은 거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또 행복을 추구해가는 과정인데, 그 놀이라는 게 뭐 맨날 숨바꼭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좀 발달된 형식이 있는 놀이,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뭐 축제를 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동아리를 한다거나 여러분처럼 이런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이 모든 게 다 좀 더 형식화된 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고 그 과정을 즐기다 보면 먹는 게 빠져서야 사람이 사는데 안 되지. 그래서 맛있게 함께 먹고 노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평적 관점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 10대는 10대만이 갖게 되는 그때 시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못하는 것들, 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 아니면 절대 다시는 못 돌아올 게 뭘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지나면 놓쳐버리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 10대 때? 네. 10대 연애. 예를 들면 10대 한 연애하고 20대 한 연애는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 좋으니까 그때만 할 수 있는 거 한번 도전해. 작은 꿈이지만 나중에 한번 어른이 됐을 때, 한 20, 30대, 40대가 됐을 때, 내가 그때 했던 그것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막 에너지를 얻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빅피처스 팀이었습니다. 오!